13. 연구 제안서 및 보고서 작성. 이 장은 성공적인 연구 제안서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용적인 지침이 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연구의 목적과 질문을 정의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데이터 수집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또한 설득력 있는 연구 제안서를 작성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도 다룰 것입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제시하는 실용적인 기술은 물론 청중과 공유하기 위한 효과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이 장에서는 연구가 성공하고 의미 있고 통찰력 있는 발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연구 제안서 및 보고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 연구 제안 및 보고서 작성. 연구 목표 및 질문 정의.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 목표를 정의하고 공식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 목표는 연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이며 연구를 통해 취하고 싶은 방향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목표는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답변이 필요한 특정 연구 질문을 다루어야 합니다. 연구 목적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성공적인 연구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귀하가 공부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하고 추가 연구가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 목표는 탐색적 목표, 서술적 목표, 설명적 목표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탐구 목표는 문제를 보는 새로운 사고방식이나 대안적인 방식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설명 목표는 문제의 발생, 범위 및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설명 목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 이유나 다양한 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설명합니다. 연구 목표의 예로는 신약의 효능 결정, 10대들이 특정 행동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받는 이유, 이해, 교육 결과에 대한 빈곤의 영향 발견, 식량 안보에 대한 기후 변화의 영향 탐구 등이 있습니다. 연구 목표를 파악한 후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답해야 하는 주요 질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어떤 일이 어떻게 작동하거나 수행될 수 있는지, 또는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빈곤이 도시 지역의 교육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질문은 가설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식화되어야 하며 연구 목표와 연구 설계의 맥락에서 관찰되어야 합니다. 연구 프로젝트의 일정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임라인은 특정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시기를 계획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작업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정에는 연구 제안서 준비, 연구 수행, 데이터 분석, 최종 보고서 작성 등 연구 프로젝트의 다양한 단계를 완료하기 위한 구체적인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수집 방법 설계. 데이터 수집은 연구를 수행할 때 중요한 단계입니다.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할지, 어떻게 수집할지, 연구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연구 자료의 종류. 첫 번째 단계는 수집하려는 연구 데이터의 유형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연구 데이터는 정성적일 수도 있고 정량적일 수도 있습니다. 정성적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단어로 표현되는 설명적 데이터인 반면 정량적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숫자로 표현됩니다. 질적 데이터의 예로는 인터뷰, 설문조사, 관찰 등이 있습니다. 정량적 데이터의 예로는 시험 점수, 개수, 측정값 등이 있습니다. 연구 방법의 예. 수집할 데이터 유형을 결정한 후에는 구체적인 조사 방법을 결정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연구 방법의 예로는 관찰, 인터뷰, 포커스 그룹, 설문조사, 실험, 기록 연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 연구 방법에는 고유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결정하려면 이러한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수집 전략 개발. 데이터 수집 방법 설계의 세 번째 단계는 데이터 수집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표 그룹을 선택하는 데 사용할 샘플링 방법 유형에 대한 결정이 포함됩니다. 또한 설문조사를 위한 설문지나 관찰 연구를 위한 관찰 프로토콜과 같은 연구 도구를 설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잘 개발된 데이터 수집 전략을 갖추면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샘플링 방법 생성. 마지막으로 적절한 샘플링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샘플링 방법은 연구조사에 참여하거나 대상이 될 대표적인 사람 또는 개체 그룹을 선택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일반적인 유형의 샘플링 방법에는 단순 무작위 샘플링, 계층화 샘플링, 클러스터 샘플링 및 체계적 샘플링이 포함됩니다. 샘플링 방법을 결정할 때 연구의 규모,
범위 및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수집 방법 설계에는 수집할 데이터 유형을 이해하고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연구 방법을 선택하고 데이터 수집 전략을 수립하고 적절한 샘플링 방법을 결정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데이터 수집 방법을 적절하게 설계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면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 제안서 작성. 연구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은 논문 및 논문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효과적인 연구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다룰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소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제에 대한 배경정보, 프로젝트의 연구 목표 및 예상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구 목적을 기술할 때 명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탐색 중인 문제나 질문의 정의를 명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연구 초점, 탐구할 문제 및 가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구 초점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결과에 대해 가정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구성 요소는 문헌 검토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관련 기존 문헌의 결론, 문헌의 격차평가, 1차 출처와 2차 출처 간의 차이점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구성 요소는 방법론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연구 설계, 데이터 수집 방법 및 사용된 모든 도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구 설계와 사용된 각 방법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구성 요소는 연구의 의미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상 결과, 잠재적 결과 및 윤리적 고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의 잠재적인 의미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제안서를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결과 구조화, 토론 섹션 작성, 시각적 자료 활용, 사용된 언어 및 어조의 주의가 포함됩니다.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집된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은 효과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는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분석해야 합니다. 데이터 분석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코딩 체계 수립, 데이터 분석, 도구 활용, 기술 분석, 상관 분석 및 추론 분석입니다. 코딩 체계를 수립하려면 수집된 데이터에 숫자나 코드를 할당해야 하며 이를 통해 관리 및 분석이 더 쉬워집니다. 코딩 테마는 연구자가 데이터를 정리하고 더 쉽게 비교하고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 분석 도구는 연구자에게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결과를 신속하게 시각화하고 결론할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정렬하고 결론을 더 쉽게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 분석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결론하고 제시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에는 데이터 개요 제공, 주요 추세 및 패턴 식별, 상관관계 분석, 결과 해석이 포함됩니다. 상관 분석은 두 개 이상의 변수 사이의 관계를 테스트하며 연구자가 인과관계를 식별하고 다양한 변수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데이터 세트를 탐색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추론 분석은 통계 테스트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유효성과 신뢰성을 추론하는 보다 복잡한 데이터 분석 방법입니다. 통계 테스트는 특정 변수가 연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함으로써 연구자가 데이터를 보다 자세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정입니다. 올바른 방법과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연구자는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효과적으로 결론 및 제시하고 귀중한 통찰력을 얻어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정리 및 발표. 훌륭한 논문을 작성하려면 연구 결과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명확하고 간결한 방식으로 결과를 구조화하고 연구 결과의 의미를 탐구하는 토론 섹션을 작성하고 데이터를 표, 그래프 또는 다이어그램으로 시각화하고 연구 결과를 학문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를 효과적으로 구조화하기. 연구 결과를 구성하는 방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대로 구성되지 않으면 독자가 압도당하고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결과에는 다양한 유형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숫자, 데이터를 표시할 때는 표, 목록, 그래프를 사용하세요. 데이터가 정성적이라면 글머리 기호 또는 카테고리를 사용하여 정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데이터 포인트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론 섹션 작성.
논문의 토론 섹션에서는 연구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결과의 의미를 탐색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결과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와 관련된 윤리적 고려 사항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을 도출하고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권장 사항을 제시하십시오. 데이터 시각화. 시각적 개체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은 데이터를 더욱 영향력 있고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표, 그래프, 다이어그램은 데이터 포인트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주요 주제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석하기 쉽고 제시하는 데이터 유형과 일치하는 시각적 개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를 올바른 방법으로 전달하기. 연구 결과를 전달할 때 올바른 언어와 어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술 논문에는 이해하기 쉬운 학술적이고 형식적인 글쓰기 스타일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고 정확한 단어를 선택하고 꾸밈을 피하십시오. 또한 적절한 맥락에서 결과를 구성하고 데이터에서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은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보고서를 구성하고 구성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작업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입니다. 보고서의 구조는 독자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주요 섹션에는 일반적으로 제목 페이지, 서론, 문헌 검토, 연구 방법 섹션 결과, 섹션, 토론 섹션 및 결론이 포함됩니다. 초록, 목차 등 기타 요소도 포함하세요. 서문에서는 독자에게 연구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답변하려는 주요 질문 또는 가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일정을 설명하고 관련 기존 문헌을 간략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문헌 검토에는 여러분의 주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의 결론과 귀하가 찾으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차 소스와 2차 소스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러한 소스가 연구에 중요하고 관련성이 있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연구 방법 섹션에서는 사용한 데이터 수집 전략과 데이터 평가에 사용한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수집한 데이터 유형정 성적, 정량적 등 사용한 샘플링 방법, 사용된 데이터 분석 도구가 포함됩니다. 결과 섹션에서는 데이터 결과와 데이터 구성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합니다. 표, 그래프, 다이어그램과 같은 시각적 요소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표현하고 결과를 더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세요. 토론 섹션에서는 결과의 의미를 조사해야 합니다. 즉, 결과가 현재 연구나 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한 윤리적 고려 사항을 다루고 주요 결과에 대한 결론을 제공합니다. 시각적 일러스트레이션도 보고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결과를 더 쉽게 해석할 수 있으며 연구 결과와 결론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독자가 보고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다이어그램, 사진 및 기타 시각 자료를 사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확성 확인, 참조, 교정 및 보고서가 형식 지정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작업을 편집하고 수정하면 실수를 방지하고 보고서가 전문적으로 보이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준비하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작업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연구 제안서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루는 주제에는 연구 목표 및 질문 정해, 데이터 수집 방법 설계, 연구 제안서 작성,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 구성 및 발표, 결과 공유를 위한 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단계는 성공적인 연구에 필수적이며 연구자가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연구자는 자신의 목표에 맞는 효과적인 연구 제안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구 제안서 및 보고서 작성 시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작성할 때 자신의 연구 목적과 질문을 제대로 정의하지 않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수행하는 작업의 명확성과 방향성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달성하려는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의미 있는 연구 계획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적절한 목표와 질문이 없으면 연구 결과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없으며 논문의 초점이나 일관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데이터 수집 방법을 설계하는 과정을 얼버무리는 경향이다.
당장 데이터 수집을 시작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연구의 성격에 따라 어떤 유형의 데이터 수집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먼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잘못된 유형의 데이터가 수집되거나 수집된 데이터가 그다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논문이나 논문에서 강력한 연구 제안서를 개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프로세스의 주요 부분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연구 제안서는 목표, 목적, 연구 질문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므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잘 개발된 연구 제안이 없으면 연구의 구조와 발전이 부족하여 논문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연구 결과를 제대로 정리하고 제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후에는 결과를 논리적이고 일관되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불명확하거나 체계적이지 않게 제시되면 결과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논문이나 논문을 작성할 때 핵심 사항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 목적과 질문을 정의하고 효과적인 데이터 수집 방법을 설계하고 강력한 연구 제안을 개발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구성 및 제시하고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따르지 않으면 논문의 명확성과 구조가 부족하여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